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62포인트, 0.43% 상승한 2238.8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내린 678.7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이었죠.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루어졌을 때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던 환율 조작국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양국 간의 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러한 조치에 대한 화답으로 중국은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함께 에너지와 서비스 그리고 공산품 구매 그리고 금융시장 추가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약속할 전망인데요.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수 있었지만 그간의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오늘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외국인이 2,6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개인도 1,000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보여주면서 0.43%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좀 좋은 흐름 보여주나 어제 또 미국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좋은 흐름 보여주나 싶었는데 네. 중국장이 좀 꼬꾸라지면서 오늘 우리 네. 시장도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은 매도를 했죠. 사실상 항상 우리 시장을 좀 강조드리자면 강세 약세보다는 추세가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 그리고 이제 2019년 2년 동안 계속 하락 추세였어요. 근데 그 하락 추세를 깨고 2020년도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대중국 환율조각국 이 지정을 좀 이제 폐지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G2의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 불확실성들이 좀 점차 완화되면서 이제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 시장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다가 지금 4차 혁명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혁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신다면 분명히 큰 수익 한번 도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추세 자체가 변한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2018년도, 2019년도 고점을 이었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계속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상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이 주봉상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이 상승 추세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제가 히든스탁 10년 들어서 3,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충분히 한번 정말로 실현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추세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입맛에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코스피만큼, 특히 코스피 하면 이제 IT 반도체 쪽이 주력을 이루고 있죠. 그쪽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서 2020년도 대시세 종목 하나 선점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세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스정의 코스닥은요, 잘 가는 듯 했는데 또 밀리면서 또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이 또 받쳐주는 모습 보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300억 원 이상의 순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락 전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약보합에 아주 살짝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오늘 또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일제 조금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데요. 내일은 잘 올라갈까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구안입니다. 성구안? 네, 그렇죠. 이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그 네. 공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이걸 정확하게 잡아내는 눈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게요. 악재가 터졌을 때는 계속해서 악재만 나올 것 같고 호재가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호재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호재가 나오고 호재가 지나가면은 호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안 좋아지는 거고요. 악재가 있다가 악재가 사라지면은 그때부터는 안 좋은 게 사라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란과 미국 간의 악재가 어느 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죠. 왜? 악재가 사라졌으니까. 그 이후에 내일자입니다. 미중 무역에 대한 1차 합의가 내일에 진행합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내일자 1차 무역 합의가 진행이 되면은 시장은 더 좋아지겠네라고 하겠지만 호재가 끝난 거예요. 그럼 사실상 시장은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다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고점 라인대를 올려주는 모습처럼 볼 수 있겠지만 고점을 올려주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상에서 보시면 계속 이 추세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번에도 돌파가 못 나온다면 내일 미중무역 1차 합의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 한다면은 아마 다시 한 번 더 21선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얘기합니다. 이번에 미중무역 1차 합의 지나가면 중국주도 올라가던 게 꺾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란 사이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유가 관련주도 지금 눌렸습니다. 빅텍, 스페코, 방산주도 눌렸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 뭐가 가겠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종목, 거기에 대한 선구안을 마르스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구안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DB하이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좋았네요. 3750원까지 올라섰고요. 종가는 4.69% 상승하면서 31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요. 이 종목을 왜 이제 저 이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야 됐던 것 같아요. 12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세 보여주면서 지금 오늘이 제가 본 차트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좋네요. 그 아까 우리 코스피 이야기할 때 2020년에는 반도체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죠. 쭉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처럼 이 종목 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세상 이 반도체주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꾸준한 우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인 투자분들, 초보 투자분들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보다 이렇게 좀 우상향, 점진적인 우상향 나오는 종목들을 선점하셔야 그래야 큰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DB하이텍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 설계한 것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144조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의 이 수혜주로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2020년도에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과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들이 또 좀 기승을 부렸다면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렇게 대규모 수급들 몰리면서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 미중 무역 합의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4차 산업혁명 시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그런 걸림돌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가 상승을 이끌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1차 협상, 2차 협상, 3차 협상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분명히 대시세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은 이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항상 유망업종은 이 반도체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뽑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런 종목들 하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대우 부품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또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770원까지 올라섰고요. 꼬리 달고 쫙 내려오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5.32% 상승하면서 2,475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군요. 꼬리가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15%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어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도 대량 거래량이 딱 터져주는 모습 보여줬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사고 있던데 제가 어제 장에 테슬라 500달러 이제 사상 최고로 또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또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더라고요.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요. 아마 이제 올해 또 지켜봐야 될 게 수소 전기차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 트렌드를 긴 잘 읽으셨는데 실제 아시겠지만 이 매년 대한민국에서 연초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뭘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이번 2020년 동안에 어떤 걸 밀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데이터 3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라운피플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뭐 20%씩 30%씩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럼 실제 다른 정책은 뭐가 있나요? 작년에도 발표했고 이번 연도 발표한 겁니다. 바로 수소법입니다.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수소법을 제정을 해서 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대우부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이미 현대차에 수소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상승세가 얼마나 왔냐면은 35%. 거의 뭐 30~40% 가까이 급등이 나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출발이라는 거죠. 왜? 정책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2020년도를 책임질 수 있는 관련 이슈들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데이터 선박 관련주도 50%씩 60%씩 나아졌거든요. 대우 부품도 지금 35% 40%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가지 않은 바닥에 있는 정책주가 있다면은 그 종목은 지금 당일 상한가가 아니라 더 큰 상승이나 더 큰 우상향세가 더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픈베이스입니다. 매수일은 1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100원인데 우리는 최고가 수익률 9.47%를 얌얌 먹었죠. 자, 오늘은 빨간불 켰습니다. 0.28% 상승하면서 3,56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우리는 이미 수익 실현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 올라갔을까요? 4,045원까지 올라섰었는데 사실 4,100원까지 올라서진 않았지만 그때 우리 매도 사인을 딱 주시면서 우리에게 수익률을 또 선물로 주셨거든요. 오픈베이스는 왜 가지고 오셨나 했는데 그냥 자랑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이 데이터 3법 그때 정책 이슈가 있을 때 제가 미리 공개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잡으셨던 분들은 최저점에 잡으셔가지고 대략 10% 이상의 상승세가 가능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지금 정책에 따라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솔루션도 한 40~50% 급등했죠. 라운피플도 한 50% 급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데이터 3법의 후속의 정책주 그만큼이나 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뭐가 있냐 물어본다면 그게 수소 정책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속 언급하고 집중하고 관심 있고 과거 시정연설 때부터 이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수소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소차도 데이터 3번만큼이나 큰 영향을 끼치고 큰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이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빨간불 켰습니다. 1.19% 상승하면서 9,350원에 올라섰는데요. 어제 우리가 매수를 하는 날이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수급에서 기관이 또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네요. 외국인은 꾸준하게 또 사는 모습이고요. 양자 암호 통신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크게 막 움직이진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더 올라갈까요? 네, 사실 양자암호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1월 말 전에 양자암호에 대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단계고 그 본회의 이슈가 나오는 순간부터 단기 상승이나 큰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니까 이미 지금 수익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목표가 보시면서 끌고 가셔도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비덴트입니다. 매수일은 1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벌써 6.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군요. 오늘 9,100원까지 올라섰었고요. 5.49% 상승하면서 8,84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그 매수할 때는 좀 올라섰는데 그 다음날 5%뚝 빠져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차근차근 또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비덴트는요? 사실상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과거 이제 미국과 이란의 노이즈가 있을 때 맞아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 좀 상승하면서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의 이 노이즈가 생각보다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1,000만 원 돌파는 아쉽게도 안 나오고 그러고 이제 꼬꾸라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죽을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총선과 가상화폐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총선이 나가면 이제 각계 의원들이 또 뭐 공약들을 제시하겠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분명히 꺼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변동성들이 좀 생기면서 분명 이 바닥권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또 좋은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비덴트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강조드리지만 부담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드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살짝 눌렸다 다시금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들. 제가 봤을 때는 61선만 깔끔하게 돌파하면 충분히 이제 10,000원까지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수익권이신데 조금 더 욕심내 가지고 목표가 돌파하는 거 한번 같이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나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VIP 체험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특징주 할 때 DB 하이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2020년에는 반도체 굉장히 좋을 건데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나 봐요. 네.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5G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뭐 AI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이 글로벌 기업도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무려 133조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작년부터 계속 포착이 되었습니다. 거기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었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2019년 1월 달만 하더라도 10,000원이었던 주가였어요.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이제 2019년도가 끝나는 지금 흐름은 2020년도가 된 지금 흐름은 1년 만에 무려 3배가 올라간 3만 원 구간을 지금 이제 찍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더 올라갈 거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SFA 반도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월 달에 1,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4,500원. 무려 4배 정도가 올라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 글로벌 기업, 이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좀 이제 포커싱을 잡고 이제 투자한다라는 그런 수혜주들은 이런 식으로 2배, 3배 상당히 좀 크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히든스탁에서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은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핵심 수혜주. 지금 이미 DB 하이텍이나 SFA 반도체는 3배 가고 4배 갔는데 아직 급등하지 않은, 아직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이 있단 말이죠. 네, 그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속적인 우상향 제가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손이 또 느리고 또 그래가지고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유일해요. 파운드리 사업이 뭐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일 하나? 그렇죠. 일단은 삼성전자의 유일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파트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도 국내 유일. 국내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유일하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리가 뭔지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반도체 공정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팹리스, 설계, 그다음에 그 설계 받은 거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업체에서 후발주자입니다. 저 대만의 TSMC가 지금 퍼스트 무브로서 상당히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이 인텔이 이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사업 맡겼단 말이죠. 설계한 거를 맡겼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파운드리 업체로서 상당히 부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국내 유일 기업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 하이텍이 4배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 4배 올라가 DB 하이텍이 3배 정도 올라갔는데 거기를 그런 종목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제 종목을 맞추기 쉬운데 항상 국내 유일 그리고 국내 유일의 기술 뭐 이런 것들 항상 이 하나밖에 없는 기술력들을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제 포커싱 맞춰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유일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트너사라는 점.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 200%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데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보고 싶어요, 빨리.
이제 협력사가 있고 사실상 이 파트너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파운드리 기업 중에 이 파트너사가 있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게 팹리스는 좀 많습니다. 협력사가 좀 있긴 한데 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 그 기업이 아마 제가 봤을 땐 지금 얘기하는 종목이 맞지 않나 싶은데 에이리 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에이리 칩스라는 기업 자체가 실제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 수혜가 있을 때 에이리 칩스가 수혜를 받겠구나 해서 주가가 그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이후에 최저점을 지금 찍어주고 추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번에 완전히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가 지금부터가 반등의 시작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마 에이리 칩스가 아닐까 한 90% 확률로 90%.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90%를 99.9999%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CPU 이거를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뭐 공급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같이 만들어요? 그런 기술력들을 이제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이제 공유하고 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네. 파트너해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기업이랑 엮인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큰 메리트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 글로벌 기업과 좀 이제 이 협력을 맺는다거나 또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크게 상승한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테크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대와 좀 이제 어느 정도 합작된 그런 사업 내용들이 나오면서 바닥이었던 주가가 무려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구기재질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기재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구글과 어느 정도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무려 1000%, 10배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남성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과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엮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 대비 지금 400%가 넘는 그런 초급등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기도 하면서 그리고 독자적으로 자체 기술로 이 자율주행과 사물 인터넷 이 CPU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으로 엮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과 어느 정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급등도 단기 급등이겠지만 단기 급등보다는 좀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 점진적인 우상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사업을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제였던 삼성이 이 TSMC, 대만의 TSMC 파운드리 세계 최대 업체거든요. 그 기업을 뛰어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력이나 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발전을 한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5G 경쟁이 붙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상반기에 이런 종목들을 찍어 놓으셔야 아마 2020년 꾸준한 우상향, 과거 아까 말씀드린 DB 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SFA 반도체, 더 나아가서 뭐 KMW 같은 그런 대시세 종목들 상반기에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히든스탁에서 종목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메거사 전문가님. 정답은 AD 칩스입니다. AD 칩스 정답 이렇게 보내주셨고, 오늘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아메거사 전문가님 종목은 AD 칩스입니다. AD 칩스 와 있고요. 실력 최고 어사님 화이팅! 하트 뿅뿅 네패스 아닐까요? 도 와 있고, 그 아래는 AD 칩스가 왔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저는요, 요 종목만 보면은 그렇게 배가 또 고파요. 우리 또 요 종목 맞으면 우리 저 네. 카페 가가지고 초코칩이나 하나 먹을까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나 수소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수소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2019년 1월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 그래가지고 수소를 대한민국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린 친환경적인 나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수소 이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수소 택시를 운행을 하고 거기 더불어서 수소 충전소를 100배 이상 늘리겠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대략 14개 정도 있던 충전소가 대략 1200개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와줬죠. 그 이후에 이번 2020년에 세계 최초입니다. 수소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정책을 밀어내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었다. 법을 제정했다, 법을 변경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 그만큼 밀겠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중심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법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만큼의 중심이 있고 그만큼 나라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번에 전기차를 8만 대 그리고 수소차를 10,000대 시대에 만들어야겠다 했고요. 미래에는 얼마 총 20만 대가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대부분이 이 지금 친환경차로 바뀌어 있을 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에는 충전소가 53개가 되고요. 더불어서 예산이 1,000억 원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수소 정책을 민다 한다면은 그 관련주들은 큰 급등, 큰 상승세가 한 번 더 2019년에 나왔던 200~300% 급등이 한 번 더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갑자기 기억났어요. 오늘 뉴스에 수소차 판매량인가요? 그거가 우리나라가 1위 했다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현대차 몰랐어요. 1위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수소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 지금 나온 것도 수소 연료 전지 요것도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수소차를 다 알고 있어요. 수소차를 많이 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팔린 이유는 그만큼 잘 나가고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 수소차가 왜 기술력이 좋은가? 수소차의 어느 부분이 좋아야 많이 팔리는가 본다 한다면 바로 수소의 연료 전지입니다. 뭔 소리냐? 우리 일반 자동차의 연료 전지는 뭡니까? 가솔린, 휘발유를 넣어서 가는 게 일반 연료 전지예요.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가 아니라 뭐예요?
수소를 넣어서 가는 자동차가 수소차입니다.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라 부르는데 이 자동차 안에 응축돼 있던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반응을 하면서 만든 에너지가 수소연료 전지로 바뀌면서 차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소연료 전지를 만드는 이 전 세계의 독점이 점유율을 본다 했을 때 대한민국이 40%,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미국이나 일본을 앞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1위로 본다 하더라도 수소 연료 전지가 1위라는 거예요. 수소차에서 제일 중요한 연료 전지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소 연료 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수소차가 만약에 1억이다 한다면은 1억 중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은 다 뭐다? 수소 연료 전지 값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차의 중심, 수소차의 그냥 절반 이상이 다 수소 연료 전지에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이 실제로 출력이라든가 이 차가 빨리 달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고 이 차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 중심이 수소 연료 전지에 있는데 그 수소 연료 전지를 당연히 만들고 있는 또는 그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수소차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크겠죠. 그냥 뭐 수소차에 그냥 뭐 앞에 뭐 범퍼 만들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 핵심부, 심장을 만드는 기업이 당연히 급등세가 나오더라도 50% 갈 게 100% 가고요. 100% 갈 게 15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된 기업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혁수 전문가님, 제가 요즘 또 그 의학 드라마가 또 새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봤는데 네네. 그 이렇게 심장을 쿡쿡쿡 해가지고 살리더라고요. 우리 네. 그 심장에 해당되는 네. 우리 수소 연료 전지를 네. 만드는 부품에 들어가나 봐요. 그 부품인가 봐요. 세상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생각나는 종목 한 종목밖에 없어요. 일단은 두산 피어셀이라는 종목. 네. 두산 피어셀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연료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슈만 있어도 상당히 좋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주봉상 흐름이나 월봉상 장기 흐름은 아직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지만 지금 이제 일본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 같은 가격대의 지지 구간이 연달아서 포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럴 때 지금 뭐 수소법도 우리나라 최초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그런 기술력들을 좀 따져봤을 때 이 종목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현대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와 공급 계약을 할 때 아무래도 현대가 또 1위다 보니까 그쪽이랑 또 연결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두산 퓨어셀? 두산 피어셀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사실상 지금 이 판매량을 본다고 했을 때 원래 일본이 이 수소전기차는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일본을 제치고 1위를 먹은 나라가 어디다? 그게 대한민국이고 그게 현대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1위를 판매량 달성하고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보급률도 이미 5,000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기업이 핵심이고 심장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수소 연료 전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나 개발하는 기업이 현대차니까 그 현대차와 대기업과 같이 계약을 맺고 공급 계약 맺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급등이나 상승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과거의 종목들을 본다 한다면은 대우부품입니다. 대우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수소차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상승이 나왔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소차 정책이 나왔을 때 2019년도에 주가가 대략 한 120%가량 상승이 나온 게 대우부품이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었고요. 유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에 수소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초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나왔을 때 상승세가 280%가량 나와줬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 중 또 하나가 일진 다이아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차가 실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상승세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150%가량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 중에서도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도 현대차의 부품 공급이나 현대차와 계약을 맺고 있다 한다면 주가가 대부분 150%에서 많게는 28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부터 수소법 개정됐죠. 그다음 실제로 수소 전 세계 1위 먹었죠. 그럼 충분히 지금 주가 저점에서부터 얼마? 크게 간다면은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차에 공급하는 기업이 가장 크게 갈 것이다. 그 한 종목이 아직 바닥에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메시지가 하나 왔네요. 오늘도 예쁘다고 또 칭찬해 주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마르스님,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또 제임스 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산 퓨얼셀 보이고요. 동아화성, 또 이뻐졌다. 오늘 머리가 또 예쁘나요? 감사합니다. 자, 유니크도 보입니다. S 퓨얼셀 보이고, EN코리아, 시노펙스 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우리 아메고사 전문가님께 AD 칩스가 쭈루룩 오고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갈 정도로 오늘 문자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일단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종목은 많이 이렇게 쏠리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AD 칩스가 정답이어서 전문가님 이거 맞았으니까 우리 카페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좀 쉽게 드리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AD 칩스 같은 경우 한번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AD 칩스 이제 저점을 계속 들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라는 단어만 들어가고 파트너만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기 급등도 단기 급등이겠지만 좀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 좀 기대하면서 SFA 반도체나 DB 하이텍 같은 그런 변동성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목표가 1,40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1,400원 매물대 라인 때 좀 제시해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050원 라인 때 이 박스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단기 변동성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AD 칩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5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또 기대가 되는 게 또 바닥에 있다고 하셨어요. 올라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종목 어디서 공개해 주실 거예요? 네, 사실상 지금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지금 뭐 40%씩 50%씩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책을 바꿀 때 가장 대장으로 바꾸는 게 뭐다? 실제 정책 부분에서 법이 바뀐다는 거는 2020년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수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수소 연료 전지다. 바로 자동차를 가게 하는 연료를 만드는 그 부품이 중요한데 수소 연료 전지 부품을 만들면서 현대차와 계약까지 맺고 있는 기업이란다면은 주가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유니크가 280% 갔죠? 대우 부품이 150% 갔습니다. 일진다이에 180% 갔습니다. 대부분 100% 이상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급등하지 않았고요. 최저점에 있는 수소 연료전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소법이 세계 최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뛴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한 종목 수소 대장주 오늘 공개하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에게만 딱 한 종목 수소 대장주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바로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히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암행어선 전문가님 어떤 전략 챙겨 주시겠어요? 항상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고점에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저점에서 추세 반등이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 지금 시장이 상승하면서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먹을 게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추세 우상향 나오는 그런 종목들 한번 잘 주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자, 항상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슈가 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미국이랑 이랑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다 갑자기 무역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매번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17일이다. 그럼 15일에 잡아서 16일에 파면 되는 거고요. 20일이다. 그러면은 18일에도 29일에 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민감했을 때 수익을 내기 쉬울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슈에 민감하더라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제외하시고 저점에서 단기 반등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눌림목 잡는다 한다면은 아마 안정적인 수익들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그 쇼트트랙 보셨어요? 네. 못 보셨죠? 네. 바쁘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최민정 선수인가? 이렇게 맨 뒤에서 이렇게 가다가 마지판에 이렇게 쭉 가가지고 1등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 종목도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바닥인데. 제일 늦게 갔지만 네, 대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추월할 거죠. 당연하죠. 네, 금메달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 수소차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180%, 200%씩 급등한 종목은 수소 연료전지 관련이면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현대차라는 게 우리가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전 세계로 수소차를 만드는 기업 중에 점유율 부분이나 판매율 부분이나 1위가 국내 현대차예요.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부품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니크가 280%, 대우 부품이 150%, 일진다이아가 대략 160%, 180% 급등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저점에서 수소차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1년 동안 저점을 다지다가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대부분 지금 3, 40%, 4, 50% 뛰었지만 아직 바닥에서 뛰지 않은 수소차 대장주가 있다면 그 종목이 지금부터 뛴다면 40%가 뛸지 50%가 뛸지 내일 당장 급등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종목 수소차 대장주 제가 알려드리는데 아마 이번 수소 연료전지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종목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그 수소차 대장주 딱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일단은 우리 그 기운을 받아야 되니까 최민정 선수 동영상 한번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통쾌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